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인도 태평양 전략원의 최수영입니다. 오늘도 저희가 준비하고 방송하는 공작관 TV 그레이트 게임 그리고 신규 채널인 인도 태평양 전략연구원을 애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방송 채널에는 광고가 1원 한 장 붙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 방송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은 국민 여러분들께 올바른 판단과 정확한 분석, 변별력을 갖게끔 해서 국민들께서 건강한 상식과 그리고 올바른 가치관을 보유하게 하는데 일점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나라가 대단히 위태롭죠.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곳에서요, 지금 배포한 한 가지 자료를 제가 좀 받았습니다.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에 김종량이니 김상욱, 배준영, 이다리, 이성권, 정동만, 조승환, 조은희 이런 친구들이 지금 뭘 글을 써서 발표를 했는데 지금 얼마나 이 여당이라고 하는 이 국민의힘이 무기력한 곳인지를 국민들께 좀 정확하게 전달을 해드리고 그리고 국민들께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저 한남동을 중심으로 한 아주 정상의 궤도를 벗어났다 할 수 있죠. 지금 거의 미친 수준으로 지금 돌입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서 냉정하게 판단하시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보다 먼 미래 장래를 위해서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좀 명확하게 인식하고 각별히 언행에 주의를 해야 할 때다. 이런 점을 강조를 해드립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누구를 지금 거부를 하고 있어요. 뭐냐면 이 국가수사본부에 대한 이 거부를 하고 있어요. 즉 청부와 청탁으로 오염된 국가수사본부 거기에 우종수라고 하는 아이가 지금 본부장직을 맡고 있어요. 근데 이 우종수 본부장이 사퇴해야 된다 이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따지고 보면 우종수도 누가 임명했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자입니다. 자, 공수처에 오동훈이도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했습니다. 자, 지금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의 위법성이 지금 시비가 걸리고 있어요. 또 경찰들의 무리한 집행 시도 뒷배에 대한 의혹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데 민주당과 이상식이라는 의원이 있나 봐요. 저는 이런 애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이상식이가 국수본에 정부가 아닙니다. 청부를 하고 청탁한 것을 자백했다 그럽니다. 자, 봤더니 국가수사본부 국수본이 민주당의 청부 수사에 응답해왔다는 의혹에 대한 자백 이런 내용이라고 지금 국힘당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상식이라는 애가 지금 본인의 페이스북에서 한 얘기를 따져보니까 체포영장 만기를 하루 앞두고 저희 당, 지금 민주당이겠죠. 저희 당과 국수본 간의 메신저 역할을 하느라 전화기에 불이 나고 회의가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했고 또 1차 영장 만기인 6일과 5일에도 바쁘게 내통한 사실을 실토했다 그럽니다. 자, 그리고 1차 체포영장 신청과 집행 과정에서도 민주당의 청부와 내통이 있었다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라고 지금 국힘당 애들이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특히 이 이상식이라는 애가 지금 7일 오후 4시 40분쯤 작성한 글에서 오늘 저녁쯤에 체포영장이 다시 나온다라고 했는데 이 공조수사본부는 7일 저녁에 재청구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고 발표를 했다 그래요. 자, 그리고 민주당의 청부와 청탁에 국가수사본부와 공조수사본부가 응답해왔다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 지금 국민의힘의 지금 주장입니다. 자, 그리고 이상식의 자백을 통해 드러난 청부와 청탁으로 국수본을 품은 민주당인가? 아니면 민주당을 품에 안긴 민수본인가?
민주당과 국가수사본부는 답을 해야 된다라고 제법 그래도 그럴싸하게 또 말을 또 만들었어요, 보니까. 자, 청부와 청탁으로 오염되고 불공정한 국수본 수사 결과를 누가 신뢰하겠습니까? 지금 국민들께 좀 외치고 있죠. 국수본이 이렇게 오염되고 망가진 것은 전적으로 우종수 본부장의 책임입니다. 이에 우종수 본부장은 사퇴해야 합니다. 이상식과 내통자는 변호사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등으로 사법 처리해야 합니다. 민주당과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언제부터 누가 내통해 왔는지 밝혀야 합니다. 지금 국민의힘당 애들의 주장입니다. 자, 우종수 국수본부장과 이상식 간 통화 기록을 공개해야 합니다. 공개 안 하겠죠. 국가수사본부의 의사결정 라인에 있는 모든 인사와 이상식 간 통화 기록도 공개해야 합니다. 공개할 리가 있겠습니까? 이상식과 통화한 국가수사본부, 공조수사본부 소속 인사들 명단을 공개합니다. 라면서 2025년 1월 8일 날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들 이름을 쭉 적어서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보니까 어떤 애들이 있는가 봤더니 김종량, 김상우, 배준영, 이달희, 이성권, 정동만, 조승환, 조은희. 전 여기서 아는 애가 지금 조은희 서초구청장 했던 애 하나밖에 없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국회의원을 하고 있구나라는 의아심과 또 놀라움에 지금 그저 감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국민 여러분, 이 말이에요. 이 지금 경찰에서 지금 보면 뭐 대통령을 잡아들이겠다, 뭐 경찰 특공대를 갖다가 파견하겠다 이러는데 제가 지금 경찰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생각을 합니다. 검수완박을 해서 검찰의 수사권을 뺏었죠. 문재인이 말기에 그 짓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한다 그랬어요. 그럼 경찰은 원래부터가 대공수사권이 있는 조직입니다. 자,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잘 보세요. 중국에서 가장 큰 힘센 조직이 어디냐면 공안부입니다. 공안부. 우리로 말하면 경찰 조직이죠. 이 중국의 공안은요, 중국 공산당 조직을 뒷받침하는 가장 중요한 백업 파워 계층들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도 속국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 대한민국 검찰과 대한민국의 국가정보원을 무력화시켰고 그 모든 힘을 대한민국 경찰로 몰아주고 이 경찰들을 뒤에서 조종하면 되죠. 그래서 지난번에 윤희근이라는 윤정부 초대 경찰청장이 올라온 거예요. 걔는 경찰대학교 7기밖에 안 되는 아이인데 글쎄 뭐 일설에 의하면은 윤석열 대통령 아버지 윤기준 교수까지 그 문중을 통해 갖고 가서 애걸복걸하고 뭐 살살 빌고 했다는 얘기가 들려와요. 그러니까 뭐 관종이라서 그런 것보다도 총체적인 중국 공산당의 대한반도 접수 전략 전술에 따라서 그런 아이들을 경찰청장으로 임명하게끔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국정원도 무기력해져, 군대도 무기력해져, 검찰도 수사권을 빼앗겨 모든 힘을 경찰에 몰아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번 대통령 탄핵 사태에서 보듯이 조선, 중화, 동화, 이 소위 조중동이라고 하는 얘네들이 본색을 드러냈죠. 친중 좌파 매체임을 드러냈어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도 조선일보가 먼저 날 때였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과연 이번 이 일을 겪으면서 국민들이 대통령의 계엄을 발표를 했더니 국민들이 계몽이 되어버렸어. 계몽, 인라이트먼트가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계몽이 됐다는 얘기는 정확하게 현실을 자각하게 된 거죠. 그리고 명석한 판단력이 생긴 거죠. 그리고 뚜렷한 변별력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속지를 않게 되는 거예요. 이제 봤더니 우리나라가 큰일 났구나. 젊은이들도 깨어나게 돼요. 지금도 못 깨어나는 건 어딥니까? 40대, 50대
전교조 교육에 찌들어버린 그 세대들만 그렇죠. 지금 20대는 안 그래요.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이 추운 엄동설안에 한남동에 모여들고 있어요. 젊은이들이. 제가 오늘 선배님들을 만나고 여러 가지 담화를 나누고 왔는데 그 선배님들이 지금 내일이면 80이야. 그런 선배들이 오늘도 한남동은 몰려가시더라고. 자, 그걸 보면 그 선배님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예쁜 것보다도 이 나라가 망해버리면 그분들의 후손이, 그분들의 자녀들, 손주, 손녀들이 엉망이 될 것 같으니까 나라가 위험하다. 나라가 망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대통령을 지키러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번 사태가 진정이 되고 나면요. 이 조중동을 비롯한 각 좌파 매체들 있죠? MBC, KBS, YTN, 연합뉴스, 몽장다, 신문도 한겨레, 오마이뉴스, 경향신문 이런 것들 전부 다 어떻게 됩니까? 민노총과 연계된 테러 단체로서 국제사회에 고발이 들어가야 돼요. 예? 대한민국 내에 중국 공산당의 지령을 받고 북한 공산당, 노동당의 지령을 받고 있는 이자들이야말로 국가를 전복하고 국가를 파괴하는 세력인 반대한민국 세력으로서 신고가 들어가야 되고 인터폴에 미국 법무부에 다 등록이 되어져야 되며 동시에 그자들이 갖고 있는 자산들도 다 동결시켜야 됩니다. 그 동결시킬 대상들이 많죠. 민노총부터 시작해서 전공로, 민원연, 그 다음에 등등 이상한 전국금속노조 해갖고 그런 노동운동을 하면서 북한 교회의 지령을 받들어서 그들의 내부 지침을 삼고 있는 이런 조직들을 전부 다 테러 조직으로 북한의 하부 조직으로 신고가 되어져서 그들의 조직 및 개인에 대한 자산을 다 동결시켜야 됩니다. 거기다가 조중동으로 표현되는 이런 나쁜 언론사들, 사주에 의해서 지배받고 있는 이런 신문사들, 방송국들은요, 어떻게 되죠? 많은 자산들을 미국에 빼돌리고 있어요. 마치 시진핑이가 미국에다 몇 조 단위로 돈을 빼놓는 것처럼 똑같은 것이죠. 그러면 미국의 IRA나 그 다음에 재무부에 있는 테러 금융정보국이 있어요. The Office of Terrorism and Financial Intelligence라고 하는 바로 이런 데서 지난번에도 윤석열 대통령 취임하고 한 달 만에 다녀갔던 브라이언 차관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자, 이런 곳에다가 국민 여러분들께서 자꾸 신고를 하셔야 돼요. 미국 재무부에, 그리고 미국의 법무부에, 또 미국 CIA에, 여러 군데 다 노트북 들고 다니시면서 막 신고를 하시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동아일보에 어떤 자식들인데 그놈들 미국에 다니고 어디 살았고 이런 걸 갖다가 다들 이제 개인 조사관이 되십시오. 인베스게이터가 되시라고. 그래갖고 여러분들이 조사한 내용들을 다 미국에다가 알려주는 거야. 이 조선일보집 애들이 이런 애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이런 짓을 했대. 동아일보집 애들이 이런 애들이 있는데 얘네들 보래. 어디 살고 있고 이런 것도 다 미국의 IRA가 미국 국세청이 있잖아요. 그래서 FBI보다 더 무서운 데죠. 돈을 갖고 움직이는 데니까. 해서 이런 식으로 이 대한민국을 망가뜨리는 데 앞장서는 이런 반미주의자들. 심지어 지금 오늘 얘기 듣고 있는데 정청래도 애가 미국에 가 있다는 거야. 아니, 응? 정청래가 어떤 애야? 응? 서울에 있는 그 미 대사가 살고 있는 관저에 침입해가고 불 지르고 그거 했던 놈 아니에요? 그런데 미국을 가? 왜 가? 애비는 반미운동을 그렇게 했는데 자식놈 새끼는 미국을 왜 가냐고. 그 싫어하는 미국에 왜 가? 하긴 임종석이 딸도 시카고 아트스쿨 다니면서 미국에서 제일 비싼 학교를 다녔다고 하던데 마찬가지겠죠. 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국민 여러분께서 지난번에 아이유 사건을 보셨지만 미국의 국토안보관리부, 또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그 다음에 DOJ, 법무부죠. Department of Justice, 그 다음에 미국 재무부, Department of Finance, 그 다음에 상무부, Department of Commercial, 그 다음에 국무부,
Department of State, 그리고 Central Intelligence Agency, CIA 등등을 해서 다들 이제 국민 여러분께서 이번에 계몽이 되셨어. 이제 아신 거야, 이제 국민들께서. 그러니까 열심히들 신고들 하시고, 저 나쁜 놈들을 갖다가 잡아주시고, 미국 령에도, 예를 들어서 사이판이나 괌에도 못 들어가게끔 다 막아버리는 거야. 그리고 그걸 통해서 영연방 지역에도 다 그 라인을 다 깔아버리고, 그리고 일본의 내각조사실이나 일본 그 경시청 이런 데다가도요, 국민 여러분들이 신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왜냐면 허구한 날 일본 가잖아. 응? 일본 가가지고 놀다 오고, 먹고 오고, 뭐 즐기고, 뭐 온천도 하고 그러고 오는데, 그러니까 이 좌파들이 이제는 아무 데도 갈 수 없게끔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갈 수 있는 데는 평양만 가게끔.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국민들께서 각성을 하셨는데, 이 각성한 것이 일회성으로 끝날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게 유지가 돼야 돼요.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이 국민의힘에서 발표한 이 내용을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참 얘네들 정보력도 없구나, 한심하구나. 오직 지금 지들 권력만 유지하고 내각 책임제로 가기 위해서 수를 쓰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지금 뭐 광화문에 나와서 뭐 떠드는 애들 있죠. 걔네들 뒷구멍 파보면요, 처갓집은 다 중국하고 거래하고 있는 집 애들이야. 한중 의원연맹에 들어가 있는 애들이야. 그런 애들이 나와서 왜 떠들까요? 자, 윤석열을 지키려고 할까요? 아니죠. 윤석열이 통해갖고 뒤를 보장받고 내각 책임자를 통해서 본인들의 권력만 유지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얄팍한 수를 쓰고 있는 국민의힘당인데, 우종수를 국가수사본부에 있는 걔를 쫓아내야 된다는데, 걔가 어떤 애인지 알아요? 행정고시를 보고 걔가 총무처 연수를 받은 다음에 국가정보원을 왔던 애예요. 그런데 이 우종수라는 애가 그 얼굴도 여러분들 아마 그 뭐 구글이나 뭐 위키피디아에 들어가서 보세요. 얼굴이 애가 굉장히 갸름하고 나약하고 신경질적으로 생겼다고, 관상이. 그런데 실제로 그 녀석이 와서 꼴에 고시 보고 왔다고, 뭐 지가 뭐 이렇게 대단해. 고시 보고 온 놈이 뭐 그깟 고시가 뭐 별거야. 걔가 무슨 재경 파트 붙은 것도 아니고 아마 교정직인가 뭐 일반 행정인가 뭐 그랬던 것 같던데, 내가 저 후배들한테 물어보니까 기억하고 있는 애들이 얘기가 뭐냐, 해외를 또 나가보겠다고 꼴에 해외 부서로 아마 왔던 모양이야. 그런데 직간놈이 고시를 붙었지만 영어가 되나 뭐가 되나. 그리고 우리 북미 라인도 외교부랑 마찬가지로 국정원의 북미 라인은 만만치가 않아요. 대단한 집 자제들이 와 있어요. 뭐 전직 뭔가 장관집 애들. 학교는 뭐 지방대학을 나왔어도 뭐 아버지가 뭐 전직 국정원의 무슨 간부였거나, 뭐 삼촌이 뭐 큰아버지 작은아버지가 했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다들 나름대로 그 배경이 있는 애들이 가는 데가 북미 라인이에요. 외교부랑 똑같아요. 근데 거기에 그 학교도 후줄근한 학교 나와서 걔가 무슨 뭐 내가 학교는 언급은 안 하겠는데 무슨 국문과를 나오네요, 보니까. 원래 그 학교가 과거 우리 본고사 했을 때는 서울대를 0.2점, 0.3점 차이로 떨어져서 가는 데가 거기에요. 예를 들면 그 황교안 총리처럼 경기 나와서 아슬아슬하게 서울법대를 떨어져서 성균관대학교를 가고 뭐 이렇게 되는데, 그 성대 같은 경우인데, 그러니까 우종수라는 애가 성대 국문과를 나왔더라고. 뭐 서울 출생이고. 그런데 나이가 뭐 별로 많지도 않아요. 지금 68년생이니까. 그런데 이 녀석이 말이야, 국정원에서는 그 해외 파트 쪽에 왔다가 적응이 안 돼가지고 그 뭐 신경 치료제인지 무슨 뭐 우울증 치료제인지 이런 거를 먹고 다니던 애였다고요. 관상을 보시라고. 그런 애가 얼마나 유약하고 그렇게 생겼는데, 내가 보기에는 그 우종수 같은 애들 우리가 받았던 훈련장에 투입해버리면 아마 예를 들어 막타우 타다가 오줌 쌀 애들이야. 축 뻗어갖고 가겠지, 건너편까지. 그 11m 뛰는 게 얼마나 재밌는 일인데, 그 가다가 그거를
그 두려움과 공포를 못 이겨서 실신해버린 애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지 아세요? 건너편에 가가지고 건질라고 딱 해서 쇠방망이 이렇게 해갖고 저 땡겨보면요. 바지가 다 젖어 있어요. 응? 우리 후배들 중에서도 그런 애들이 있었어. 우리 때도 물론 있었지. 왜? 공포스럽거든. 그런데 그거만큼 재미난 훈련이 없어요. 공수훈련처럼 신나는 훈련이 있으면 또 나와보라 그래. 하늘에서 몸을 던지면 말이에요. 얼마나 상쾌, 유쾌, 통쾌한지 말이야. 그런데 이제 그런 거를 두려워하는 애들한테는 그게 공포스러운 거지. 마치 우리 중앙정보부 시절에 우리 정규회장이 일기로 왔던 그 이종찬처럼 그 공수훈련 하다가 겁이 나니까 정신을 잃어버리고서는 그냥 다리몽둥이 부러뜨리는 이런 나약한 쫄짱부들이 있다고. 어디든지 있게 돼 있어. 왜? 권력이 좋아서 정보기관에 온 거지 국가와 민족을 해서 헌신하려는 생각은 얘만큼도 없는 놈들이거든. 응? 그러니까 우종수 이놈도 보니까 이종찬 같은 류가 보여져. 그러니까 아니 우리 북미 지역의 그 업무가 왜냐면 거기 옛날에 육사들이 주로 선골로 이루고 있었는데 되거든요. 그러니까 비육사들은 들어가면 죽어. 생존하기가 힘들었다고. 그럴 정도로 그 육사의 초롱성으로 돼 있던 그런 데인데 그거를 성대 국문과 나온 애가 고시 붙었다고 들어온다고 거기서 그걸 받아줄 것 같아요? 안 되죠, 당연히. 그러니까 적응 못 해갖고 그 약 먹고 다녔다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로 심신이 미약한 아이인데 그러니까 그런 놈이 어느 날 봤더니 갑자기 또 경찰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국정원에서는 그런 식으로 온 애들이요. 고시 아니라 할아버지를 했어도 잘 적응이 안 됩니다. 물론 어쩌다가 잘 적응해서 뭐 국장까지 하고 나가신 그런 분들도 간혹더러 있었지만은 고시라는 게 여러분들 이번에 보서 아시겠지만은 그 고시 붙은 놈 예를 들어 볼까? 한동훈이, 최상목이, 이상민이 이런 애들 뭐 다 행시, 사시 붙은 애들 아니야. 그 일하는 뽐새를 보라고. 그리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장 안타까운 거는 얘네들을 누가 임명해?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했다는 거야. 그러면 대통령이 사람 번호는 없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 검찰 조직에서 뭐 9급에서 1급까지 갔던 어떤 애가 뭐 대통령실에 들어와서 뭐 인사를 담당한다는데 검찰 조직 출신 애들이 얼만큼 편협하고 얼만큼 단견이면서 세상 바라볼 줄 아는 눈이 어둡다라는 게 단적으로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번에. 홍장훈이 같은 애들. 국정에 차장하다가 대통령으로 미친놈이라고 욕하고, 야당에 가가지고 빌부터 먹은 놈 이거는 보셨죠? 그거 누가 임명인지 아세요? 윤 대통령이 임명한 거야, 걔도. 그러니까 대통령 스스로도 사람 보는 눈이 없고, 그 다음에 그 밑에서 걸러줘야 될 거 아니야. 필터링을 해갖고. 그러면 그 인사를 갖다 담당하는 그런 비서관들, 이런 것들도 제대로 된 능력이 없다는 얘기야. 사람에 대한 검증을 못하니까 어디서 써도 말이야. 이번에 봐요, 최상목이. 걔도 지금 서울 법대 후배 아니야. 법대를 나왔는데 사신 안 하고 행시만 본 거야. 그리고 재경 파트를 대서 계속 기획재정부 있다가 지난번에 정권인수위원회에 발탁을 해서 키워줬죠. 그런데 그런 옹졸한 놈이었던 거를 인사담당관도 몰랐고 대통령도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하는 짓을 보면은 역시 요즘에 한간에서 들려오는 얘기를 보니까 최상목과 조태용 국정원장을 비교를 하더라고. 최상목이는 얍삽한 놈이래. 야비한 놈이래. 근데 조태용 이건 얍실한 놈이래. 그는. 그럼 그 야비한 놈과 얍실한 놈 차이는 뭘까? 여러분들 한번 알아서 한번 해석들 해보세요. 자, 지금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공직해야 되는 그 공직에 앉아있는 자들의 모습이 이런 식으로 기회주의자라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우종수 같은 애들이 벼락출세를 했는데 그런 애가 만약에 국정원에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계속? 인간 취급 못 받아요, 그런 애들은. 외국어가 돼? 신체 조건이 튼튼해? 과감하게 적들에 돌진해서 싸울 수가 있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런 애들이. 그러니까 경찰에 가가지고 고시했네 하고 미리 가서 높은 계급 달고 그런 식으로 보니까 제법 어깨에다 뭘 좀 달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정수 같은 애들은 국정원에 있었으면은 진짜 개 밥 주는 거나 할까 그런 애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거의. 응? 참, 이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고 있으면요. 기가 막히게 한심한데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국민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요. 국민의힘 정도의 수준이 되면은 안 됩니다. 이 국가를 치리해 나갈 수가 없어요. 응?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 그랬습니다. 몸을 먼저 수련하고 집을 잘 가지런하게 다스리고 그 이후에 나라를 그 다음에 천하를 갖다가 통치한다 이런 얘기 듣는데 이게 지금 밥 빌어먹기 위해서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고시를 보고 국가 공무원이 된 이런 아이들이 위기 상황이 되니까 본색을 다 드러내고 있잖아요. 응?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국민들께서 어마어마하게 계몽이 되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국가의 쓰레기들한테 지배받는 국민이 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번에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뭐냐? 국민들이 계몽이 되셨죠. 그리고 미국의 일론 머스크와 비벡 라마스와니가 미국 정부를 이제 혁신시켜 나갈 겁니다. 그게 뭡니까? 덧째요.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라고 하는 정부 효율부가 생겼습니다. 자, 그러니까 페더럴 거버먼트가 됐던 스테이트 거버먼트가 됐던 즉 연방 정부가 됐던 주 정부가 됐던 간에 어마어마한 개혁 작업이 될 거예요. 첫 번째가 뭐다? 인원 감축일 겁니다. 지금 구 트위터를 인수해서 일론 머스크가 이름을 X로 바꿨어요. 자, 80%의 직원을 쫓아냈는데 회사가 더 잘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미국의 연방 정부가 됐던 주정부가 됐던 지금 바들바들 떨고 있겠죠. 공무원들이. 왜? 그동안에 일 안 한 놈들은 이번에 단칼에다 날려버릴 거예요. 자, 그걸 보고서 우리가 뭘 해야 되겠어? 당연히 우선적으로 중요한 거는 브레이크도 없는 이 트럼프 전차 군단의 전차에 올라타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응? 올라타는 건 딴 건 뭐예요? 우리를 린치핀으로 활용해서 중국을 박살내고 해체하는 과정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미국의 어깨를 같이 하고 나가는 그 대열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국민 여러분께서는 윤석열 대통령 지키는 것이 바로 나라를 지키는 거라고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맞아요, 그 얘기도. 맞는데 보다 더 큰 거는요. 이 벌어지고 있는 친중 매국노 집단 쓰레기 집단들과 친미 애국주의 집단 간에 지금 벌어진 이 대전투에서 이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은 미국과 함께 움직이는 무엇인가 감정적으로부터 emotionally 감정적으로 먼저 친화가 되고 함께하는 뭔가가 있어야 된다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이 해주실 거는 이번에 많이 계몽이 되셨잖아요. 깨어나셨잖아요. 어디서 함부로 뭐 커피 500잔, 뭐 설렁탕 뭐 1000그릇 이런 걸 돈을 미리 내고 근데 또 그거 받은 식당 주인이 또 닦아먹는 이런 놈들도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차후지간에 세상이 좀 이상하게 바뀌어 나가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국민들께 이번에 계몽이 많이 되셨죠? 자,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이 스마트폰, 네?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뭘 해야 돼? 신고를 해야 되는 거야, 이제. 응? 자, 조중동, 조선일보, 뭐 방신의 일가 쫙 해서 리스트해서 보내세요. 그 다음에 중앙일보, 홍석현이 그 아들놈까지 쭉 해갖고 보내시고 그 다음에 또 어디서 동아일보, 뭐 김신혜 뭐 해갖고 쫙 해서 보내고 뭐 중간에 걔네들 미국에 가서 옛날에 공부할 때 하고 떨이라 그러죠, 대마초 뭐 그런 거 피네들 기록 있으면 그것도 다 보내시라고. 아예 미국에 입국 자체가 안 되게끔 전부 다 적색경보 뜨게끔 다 만들어야 돼. 그 다음에 또 좋은 방법이 뭐가 있냐면 서울대학교에 보면은 중국 간첩들이 제일 많이 유학을 와 있어요. 서울대학교에. 그러니까
또 이 서울대학교를 교두보로 해서 징검다리로 해서 서울대 애들이 미국을 가서 거기서 공부하고서 온 자료를 갖다가 중국 애들이 훔쳐간다고. 자, 그러면 앞으로 국립서울대학교 안에, 지금 국립이 아니겠죠. 서울대학교 안에 뭐가 있다? 시진핑 기념관이 있어요. 그거를 부시고 없애야 되는데도 저자들이 지금 중국 공산당의 노예가 되어서 중국 공산당의 노비들로 좀비로 격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 공산당 하는 대로 다 하고 있어요. 서울대학교가. 그러면 서울대학교 출신의 교수가 서울대학교 출신 학생들이 미국에 가는 걸 갖다가 원천적으로 다 막아버려서요. 이거 해달라고 미국에다가 국민들이 편지를 쓰시라고. 그러면 자, 서울대학교는 공자학원도 있어요. 시진핑 기념관도 있어요. 얘네들은요, 중국 공산당 CCP의 하부 조직이래요. 그러니까 서울대학교에서 간 뭐 공대 아무개 교수, 뭐 상대 누구 교수, 뭐 법대 아무개 교수 이런 애들 전부 다 미국에서 expel 추방시켜달라고 국민 여러분들이 다. 이제 요즘은 뭐 영어 못하는 분들도 구글 들어가셔갖고 그 구글 번역기 있잖아요. 거기 가서 쓰시면 아주 근사하게 제법 작품들이 나옵니다. 100%꼭 다 맞는 건 아니라 하더라도 여러분들 수준에서는 충분히 이제 영어도 틀린 부분은 고치실 수 있을 테니까 자 그런 식으로 해갖고 미국에다가 신고를 하시는 거예요.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죠. 특히나 저 좌파 정당에 있는 국회의원들, 보좌관들, 비서관들 뭐 이런 애들 있죠. 다 해가지고 다 올리세요. 다 올리세요. 그러면 미국의 국토안보부 혹은 미국의 법무부, 미국의 또 뭐 많잖아요 기관들이 연방에서 그 일을 하는 곳이요. 그러면 그냥 거기서 즐겁다 고맙다라고 하겠죠. 한국 국민들이 이제 깨어나서 각성을 해서 이제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아주 잘하고 있구나. 더욱더 한미 간의 관계가 좋아질 수 있겠죠. 자, 그렇게 해서 아마 그렇게 해서 미국으로 여행도 못 가게 하고 애들 유학 간 것들 다 강제 추방당하게 만들고 특히나 서울대학교에서 간 교수 학생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부 다 여권을 빼들든지 뭐 강제 추방하든지 해서 미국에서 이렇게 협조를 해주시면 아름다운 일이 나겠죠. 대한민국 내에서 친중 세력들이 없어집니다. 저는요. 제가 만약에 지금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제가 만약에 대통령이 그 자리에 있다 그러면 중국과 연결되는 인터넷망 있죠? 저 끊어버립니다. 오늘 당장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고고하기 앞서서 야 한중수교 우리가 1992년도 8월 24일 날 했습니다. 거기에 또 뒷배경이 많은데 할 말은 많지만 제가 말을 아낄게요. 대한민국에서 나가 있는 그 영사관, 북경의 대사관을 비롯해서 모두 다 철수시켜야 됩니다. 네? 더 이상 중국과 무슨 정치, 외교, 무역 관계를 다 단절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미국과 함께 전차를 밀고 들어가서 다 점령해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 박살을 내고 제거하고 독소로 다 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걸로 하면 돼요.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는 이 소위 친중으로 좌경화된 이게 나라에 제가 보기에는 한 97, 8%가 점령을 당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공안부를 이용한 대한민국의 속방화, 속국화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1992년 수교한 이래 30년 넘게 이 일이 계속 지속되어 왔다는 게 통탄한 일인데 지금이라도 안 늦었어요. 다행히 트럼프 전차군단이 지금 몰려오고 있습니다. 브레이크를 띄고 와 아예 중간에 멈춤이 없어 이번에. 응? 아마 유럽까지 한 바퀴 돌면은 아마 그때는 쓸까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밀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우리가 같이 타고 가야죠. 응? 그렇게 해서 이 나라를 이번 기회를 통해서 확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기왕이면 혹시라도 만약 선거를 한 번 더 해야 된다 그러면 뭐 지금 다른 그 법조계 출신이 아닌 우리 김문수 선배님 이런 분도 계시고 또 아니면은 뭐 정영진 씨처럼 이 비즈니스 했던 사람이 더 훌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우 수를 놓고요. 만약에 김문수 선배가 나오시고 또 정영진 씨도 나오고 그러면 또 아름다운 또 경쟁 구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대신에 국민의힘을 부셔버려야 돼요. 저것들 친중 좌파 애들로 다 전념되어 있는 저런 국민의힘 저 다 부셔버리고 내각제 얼씬도 못하게 지금 내각제 하려는 놈들이 다 미국식의 대통령제를 갖다 없애고 민주주의 없애버리고 지들 나름대로 중국의 속국이 되어서 자신들의 정권만 권력만 유지해보겠다. 지금 이런 심산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적들보다 더 못한 놈들, 원수보다 더 못한 원수 놈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구분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디야? 중국보다도 더 무서운 적들이 국민의힘, 민주당, 이런 쓰레기 여의도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뭉창 걷어내고 앞으로는 우리가 경제계 모든 종류의 업계가 힘을 모아서 예를 들면 가칭 한미동맹단 같은 걸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미국과 함께 질주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이 더 잘 살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볼 만한 일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요즘 반가운 거는요. 제가 편지를 좀 못하는 영어지만은 써서 이렇게 한글로도 하고 영어로도 하고 그 대본까지 해서 저희 인도 태평양 전략연구원 홈페이지에 올려서 그거를 제가 이제 퍼날르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재명과 문재인을 갖다가 미국 법정에 세워야 된다는 얘기가 VOA를 통해서 리스판드 반응이 나오더라고요. 자, 이번에는 제가 며칠 전에 예를 들어서 현대중공업 같은 세계 최대의 조선소를 갖고 있는 회사가 미국 땅에 갈 수 있게끔 미국에서 땅도 좀 내주시고 그리고 한미가 연합해서 중국의 조선업을 말살시키자. 중국 해군을 절멸시켜버리자. 그리고 해상봉쇄를 해버리자. 한반도를 불침 항공모함을 만들자. 이런 제안을 해서 영어로 제가 만들어서 보냈습니다. 미국에서 모종의 반응이 오겠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다른 우리 유튜브 채널에서도 영어로 해주시는 분들이 나와. 저보다 그냥 발음도 좋으시고 역시 교육들을 많이 받으신 분들이 우리나라에 많아서 저처럼 전문 종합 영어나 영어의 왕도 1200제 이런 거 보고 공부했던 애들은 일단 발음이 시원찮잖아요. 저처럼. 그런데 그런 분들은 보면 아주 그냥 발음도 좋으시고 아주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제 우리 유튜브 쪽에 우리 자유 우파 쪽에서도 변화되는 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또 언론계에서는 또 대선배 되시는 또 우리 유근일 선배님도 지난번에 봤더니 또 영어로도 그렇게 해주셔서 제가 한번 또 활용을 잘 했는데 자 이런 식으로 우리의 상황을 영어로 알려주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미 CIA나 FBI 정보기관 요원들이 와갖고 나름대로 수집을 하는데 gathering information 하겠죠. gathering intelligence를 하는데 이 collected result가 보다 더 refined, 세련되고 보다 더 developed, 발전되어져서 미국에서도 훨씬 시간을 전략하면서 한국 정세를 갖다가 분석, 파악, 결론을 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같이 좀 많이 못 배운 사람이 하는 영어는 좀 상당히 어눌하고 좀 이렇게 코리안 스타일의 잉글리시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도 그러니까 영어 공부를 많이 하시고 저 같은 경우는 미국에 유학을 못 가봤으니까 영어를 읽을 수 있는 것만 해도 저한테는 과분한 것이죠. 그러나 진짜 영어를 잘 하시는 분들 우리 또 백모 박성현 선생 같은 경우는 또 워낙에 저희 물리대 정치학과 출신이고 또 굉장히 특별한 재주를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백모가 하는 걸 봐도 또 좋은 내용들이 많고 그러니까 영어로
미국 쪽에다 정확하게 전달하는 거. 그리고 범국민적으로 신고하시는 거. 제가요, 이번에 이런 짓 했답니다. 옛날에는 또 이런 짓 했대요. 이러면 이제 미국 가서 호작질하고 다녔던 놈들은 미국 출입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미국에 숨겨뒀던 재산도 다 털리게 되겠고, 뭐 1거 3득 4득 되겠군요. 그러니까 각성된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조금 더 우리가 노력하고 힘을 모아서요, 자유 대한민국 지켜야 됩니다. 예? 영광스러운 대한민국 지켜서 이 지구상에서 가장 반듯하고 가장 아름다운 국가로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자, 이번에 이 또한 지나갈 것이고 다시금 우리에게는 광명의 시간이 올 것입니다. 봄이 옵니다. 희망을 갖고 현재 처해 있는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 보시죠. 우정수 따위 거? 경찰? 우리가 중국을 박살내는 미국과 함께 동승해서 중국을 해체시켜서 멸절시켜버리면요, 우정수 같은 놈들요 1억 명이 있다 그래도 겁 안 나요. 저거 한 뜀도 안 되는 게 무슨 정복 입고 꼴값을 떨고 지금 뭐 경찰에 무슨 본부장 자리에 올랐다고 까불고 있는데 참 보면은 가소롭게 짝이 없군요. 저 진짜 우리가 북미과 사무실에서 적응도 못 해갖고 그 정신치료제 약을 먹으면서 그러다 결국에 이제 적응 못하고 경찰로 이직해간 우종수 같이 저런 진짜 유약하고 겁 많고 나약한 애가 지금 경찰의 간부가 돼 있다는 것도 이 나라의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국민 여러분들의 정확한 판단 그리고 명석한 지혜와 변별, 분별이 이 나라를 살 것입니다. 자, 지금 무슨 부정선거에 대해서 말씀들이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부정선거가 의심은 되지만 명백한 근거가 없다. 이거 완전히 개소리입니다. 이런 것들은. 부정선거 근거가 왜 없어? 배춧잎 2표, 배춧잎 투표지부터 시작해서 관리관에 일장기기 찍혀 있는 것도 있고 줄줄이 사탕으로 계속해서 투표용지가 붙어 있는 것도 있고 한두 가지예요. 좌우 폭이 안 맞고 상하 폭이 안 맞는 이런 투표지가 얼마나 많았고 선관위들 얘기한 대로 어떻게 접어서는 투표지가 그렇게 빳빳할 수가 있어. 형상 복원용지가 사용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런 선관위의 개소리를 그걸 갖다가 믿으란 얘기예요? 응? 노태악, 노정희 이런 쓰레기만도 못한 대법관들이 대법원에서 그런 폐악질을 하고 있는 그들의 만행을 그걸 갖다가 정당하게 우리가 인정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됩니다. 응?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법조계는 그야말로 가장 악랄하고 더러운 놈들에 의해서 점령되고 썩어 있어요. 차제에 이번에 조중동을 비롯한 언론사와 방송국들 이런 것들 다 없애버려야 돼요. 응? KBS 같은 거 하나 남겨놓고 국영방송으로 해서 딴짓거리 못하게 하고요. 뭐 언론사 통폐합을 하든 뭐라든 해서 저렇게 쓰레기만도 못한 기레기만도 못한 그런 것들이 기자랍시고 다니면서 헛소리를 할 수 있는 이런 토양을 아예 싹을 다 잘라내버려야 됩니다. 응? 예, 미국에서 뿌리는 라운드업이라고 하는 그런 제초제가 있거든요. 응? 영어로 패스티사이드라고 그러는데 그 라운드업 같은 그 제초제를 뿌려갖고 싹 다 말려서 없애버려야 돼요. 그 제초제에 해당되는 게 뭐다? 바로 국민 여러분들의 각성입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판단하고 정확하게 분별하는 것이야말로 그 미국의 그 넓은 평에 뿌리는 몬산토에서 만든 그 라운드업보다도 더 무서운 패스티사이드 제초제가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이 나라의 종중, 친중, 친북, 종북 세력들을 일거에 다 제거해 버리고 자유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지켜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각성한 2030 젊은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는 분명한 희망이 있다. 그리고 70, 80 세대들의
현명한 지도와 관심과 보호가 뒤따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더욱더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저는 주요한 내용들을 한글과 영어로 녹화를 하면서 대본까지 만들어서 미국 측에게 계속 전달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일에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도 많이 동참해 주시고 지금도 저희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에 들어오시면은 거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보내는 레터 1번에서 6번까지 쭉 올라가 있습니다. 보시고 이 얘기가 합당하구나 라고 공감이 되시면 이것을 널리 퍼서 전파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서방 세계에 많이 전달해 주시면 우리나라의 정확한 실상을 알리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오늘도 저희 방송 공작관 TV 그레이트 게임 그리고 신규 채널인 인도 태평양 전략연구원 어느 쪽으로 오셔도 이 방송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귀한 시간을 우리들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